안녕하세요, 코비에TV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인터넷 괴담 실화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군대에서 자대로 들어간 지 약 2주 정도 되었을 무렵이에요. 그때는 제가 뭐 할 줄 아는 건 없었는데 위에서 이것저것 막 시키니까 이제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것저것 막 열심히 하던 때였어요. 당시 저희 부대는 굉장히 열악하고 낡은 막사를 사용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자다가 쥐가 나오는 건 다반사였고요. 씻고 있다 보면 세면대에서 바퀴벌레 이만한 거 막 나오고 심지어 계단이 막 무너지는 곳도 있었어요. 그리고 1층에서 2층으로 가는 계단간에는 난간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낡고 열악한 막사였습니다. 6.25 보충부대 설립 때 지어진 막사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는 막사라서 당연히 열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저희 부대에는 보일러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파트라든지 요즘 시설 좋아진 부대처럼 보일러를 틀었다 껐다 하면서 온수가 바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크기로 치면은 이제 컨테이너 박스 한 2개 정도 되는 크기의 보일러를 가동을 시켜가지고 온수를 얻는 시스템이었는데요. 그 보일러가 건물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보일러가 가동이 되면은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 누가 숨는다든지 뭐 소리를 치더라도 쉽게 찾을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하루는 제가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요. 보일러실에 가야 되니까 무전기 3개를 준비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보일러실 가면서 무슨 무전기를 3개씩이나 가져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군대라는 조직이 굉장히 비효율 그리고 부조리가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무전기 3개를 챙겨가지고 지휘통제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지통실에 도착을 하니까 선임 3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져왔던 3개의 무전기 중에 하나는 지휘통제실에 놔뒀고요. 그리고 2인 1조로 무전기를 하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와 선임들은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보일러실 앞으로 도착을 했을 때 2명은 보일러실 문 앞을 지켜야 된다 그랬고 2명은 보일러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보일러 따위 작동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2명씩이나 들어가고 또 2명은 기다리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선임한테 물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며 또 들어가는 사람은 뭐고 대기하는 사람은 뭐냐 이렇게 선임한테 물었더니 담배나 한 대 피고 시작하자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일러가 말 그대로 물을 끓이는 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가 압력에 의해서 터지지 않으려면 물이랑 증기가 어느 정도 새어나오도록 밸브를 열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밸브를 열어놓았을 때 나오는 물이 우리가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은 것 정도로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물이 졸졸졸졸 나오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고입니다. 그래서 그 보일러랑 밸브 밑에 보면은 층수로 치면 1층 정도 높이로 수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고여있는 물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완전히 새까만 물이 고여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더러운 하수구물 같은 거 보면 너무 검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약간 그 정도로 검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를 입대하기도 한참 전에 그 보일러실에서 사건이 하나가 있었대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일러실이 사람이 들어가도 안에 누가 있다고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루는 선임이 후임을 그 보일러실로 불러다가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선임이 후임을 이제 구타를 하고 괴롭히는 와중에 후임을 세게 밀었는데 그만 그 후임이 수조에 빠지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 수조에 고이는 물이 보일러 돌아가는 물이다 보니까 워낙 뜨겁기도 뜨겁고 선임한테 하도 맞다가 지쳐버린 후임이 수조에 빠진 다음에 이제 다시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해자 선임이 이 사실을 묵인을 합니다. 묵인을 하고 그 후임이 사라졌다면서 복귀를 했대요. 그래서 부대에서는 그 사라진 후임을 탈영이라고 간주를 하고 이제 동선 파악을 시작하고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대요. 심지어 사람들이 보일러실도 수색을 했는데 수조가 워낙 새까맣기도 하고 보일러실이라는 공간 자체가 워낙 어둡다 보니까 그 후임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후임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시신이 다 부패하고 녹아버려서 수조 위로 떠오른 군복이랑 뼈 조각까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수습을 하면서 그 사라진 후임인 걸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 이후에 보일러실 문이 가끔씩 고장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한 번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보일러 압력 때문에 보일러를 너무 오래 가동을 하면 보일러가 터지니까 보일러를 조절하려고 병사들이 보일러실로 내려갔는데 도무지 그 병사들이 돌아올 생각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 병사들이 보일러실 가가지고 뭔 헛짓거리를 하고 있길래 이렇게 안 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보일러실로 갔더니 보일러실 문은 잠겨있고 들어간 병사 2명은 기절해서 발견이 됐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를 선임으로부터 들으면서 저희는 업무를 보려고 보일러실로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일러를 틀었고 수조로 물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보일러실 문이 스르르 하고 닫히더니 걸쇠 잠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하라서 창문이라든지 뭐 빛이 통할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무전기를 들고 밖에 있는 대기조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원래 치 하는 소리가 나야 정상인데 무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삐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위치를 보내는 그런 신호만 오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겁해질려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밖에 있는 대기조도 문을 열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그 보일러실 문이 손잡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는 걸쇠가 없는데 그렇게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보일러실 문 하나를 두고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전히 패닉이 된 거예요. 당시 제 무전기가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밖에 있던 대기조 선임이 이제 간부들한테 무전을 쳐가지고 간부들이 왔는데 그 간부들이 와서 보는데도 도대체 문이 어디서 잠긴 건지 파악이 안 돼가지고 결국 그 오한마 있죠. 공사장 망치 아주 큰 거. 그걸 가지고 문을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일러실은 한참 동안 폐쇄가 되어 있었고요.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자리는 컨테이너 박스로 된 샤워장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순찰을 돌면서 그 보일러실 앞을 지나곤 했는데요. 거길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이 혹시 그 수조에서 죽었다는 후임이 뭐 뼈조각이라든지 아니면 시신 수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를 좀 찾아달라고 신호를 보냈던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자기를 두고 그냥 가지 말라는 신호로 문을 잠근 게 아닌가. 그리고 무전기로 위치 신호를 쳤던 게 뭔가 자기 여기 있다고 알리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늘소, 하늘소, 여기는 사슴벌레. 제발 응답하라. 나 아직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네, 여러분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바오는 조금 전까지 자고 있었어요. 요즘 저도 그렇고 바오도 그렇고 밖에를 자주 못 나가니까 좀 처지는 기분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살도 급격하게 찌고 있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코비의 TV는 다음에 더 무서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